페이지에 8번 할 차례지? 맞아요? 자, 8번부터 봅시다. 시작. 자, 문제 상황을 다시 정리하자면 4kg짜리 물체가 마찰이 없다고 했나? 마찰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4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체가 그 위치마다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 무슨 그래프? 힘, 이동거리 그래프죠?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기울기와 면적의 단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기울기의 단위는 뭐야? 뉴턴 퍼 미터. 미터분의 뉴턴이니까 뉴턴 퍼 미터죠. 자, 요거는 무엇의 단위? 용수철 상수의 단위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용수철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기울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면적의 단위는 뭐가 되죠? 뉴턴 미터. X축 곱하기 Y축. 뉴턴 미터는 무엇의 단위야? 1의 단위지. 이거 줄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힘이 이 물체한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0에서 8m까지일 거야, 아마. 그러면 0에서 8m까지 이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얼마? 요 면적 얼마야? 64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나누기 2 할 필요 없이 이거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해도 되지. 자, 64. 그러면 이 물체는 64줄만큼의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군가가 외부에서 일을 해주게 되면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한 일이 플러스 부호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64줄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이 물체가 에너지가 얼마 있었는데 외부에서 일을 해줬어. 그럼 그 일만큼 에너지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물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뭐가 있나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죠. 자, 위치 에너지를 결정할 때는 항상 기준을 정해라. 자, 우리 기준을 요 땅으로 정해봅시다. 땅으로 정하면 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 하니까 8줄. 자, 처음에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8줄이었어. 자, 나중에 8m를 이동합니다. 8m를 이동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자 이거야. 위치 에너지 얼마죠? 변함없지. 기준점에 있으니까 계속.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제곱. 자, 보니까 처음에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8줄이었어. 8줄. 근데 이 8줄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64줄만큼의 일을 해줬지. 그럼 이 물체는 64줄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될 테니까 얼마가 돼야 돼, 나중에? 72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요게 얼마? 72줄. 그럼 계산해보자.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4 하면은 2. 이 V제곱은 72. 그럼 V제곱은 얼마? 36이지. V는 얼마? 6m/s. 자, 기억. 4m까지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은 16줄이다. 자,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4m까지 한 일. 그러면 4m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4m까지 여기 힘 얼마일까 이거 높이? 8이겠지.
그러면 한 일은 얼마? 요 삼각형 넓이니까 16줄. 두 번째, 8m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64줄이다. 8m일 때는 외부에서 해준 일이 64줄이었죠. 어디 갔어? 지웠나 본데? 외부에서 해준 일이 64줄인 거고,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8m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72줄이 돼야 된다는 거지. 디귿. 8m에서 물체의 속력은 6m/s이다. 맞죠? 우리 72줄일 때 운동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속도가 6m/s 나와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였냐면, 힘 시간이 아니라 힘 위치 그래프에서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1이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1을 받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 위치 에너지가 변하든 운동 에너지가 변하든 두 개가 동시에 변하든 외부에서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변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은 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해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중단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다음 9번. 9번 시작. 사실 이 문제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이거는. 근데 학생들이 수학이랑 과학이랑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여, 이게. 자, 봐봐. 우리 뭘 구하고 싶냐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D에 따라서, 요 D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하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해라. 여기가 기준점이야. 그럼 결국 D라는 거는 요 기준점에서 얼마만큼의 높이에 있느냐가 D가 되겠지. 자,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mgh인데 여기서는 h가 아니라 D라고 하면 되겠잖아. 그치? 그러면 요 그래프를 여기다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야. 자, 위치 에너지와 D는 무슨 관계야? 1차에 비례하죠. 1차에 비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일까? mg죠, 이거. 이거 봐. 수학이랑 과학이랑 완전히 분리하니까 어려운 거야. y는 ax. 요 그래프. 이거 기울기 얼마야? a야. 봐봐. y, x고 기울기가 a. 얘랑 똑같잖아. y 대신에 위치 에너지. x 대신에 d. 그럼 그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가 되겠죠. 똑같은 게 보여,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구하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변형된 길이 요 x하고는 무슨 관계? 제곱에 비례하지.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차함수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게 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평형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D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 D라고 쓰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D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할 때도 그래프 엄청 많이 그려보게 하거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되게 겁을 먹어, 일단. 겁을 먹고 손을 못 대는데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그래프가 여러분들 수학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그래프가 한 개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아니면 2차 함수라는 얘기야.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다음 10번. 시작. 자, 이물체에 낙하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있죠? 중력. 또 있어 없어?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그치? 자, 중력. 그러면 중력은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보존력이라 그런다 했죠? 자, 보존력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즉, 이물체는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의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을 먼저 정해라 그랬는데 기준을 여기다 해봅시다. 바닥. 그럼 이물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고 운동 에너지는 왜 0이에요? 여기 가만히 놓았다는 말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얘가 뭐 어느 지점에 왔어. 여기를 h1이라고 하자. 이 높이를. 그럼 여기 h1 높이에 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mgh1이죠. 운동 에너지는 자, 얘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 속도 모르니까 이때 속도를 v1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그렇지. 2분의 1 mv1 제곱. 근데 이 두 개 합한 값이 얼마여야 될까? mv1의 제곱은 mgh와 같아야 되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럼 봐봐. 2분의 1 mv1의 제곱.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mgh-mgh1이죠. 자, mg를 묶읍시다. mg에 h-h1. 자, h-h1이 얼마냐면 얘가 낙하한 높이야. 맞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 물체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이해돼? 여기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럼 기억 봐봐. 지면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는 mgh다. 맞죠? 지면에 도달했다는 건 얘가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 되니까 mgh.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맞죠? 디귿. 높이가 2분의 h인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만약에 h1이 2분의 h라면 디귿 보기에 의하면 높이가 2분의 1 h인 지점을 지날 때 물어봤으니까 h1이 2분의 h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mg에 h-2분의 h.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mgh지. 자, h 여기 중간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h야. 그럼 중간 지점 지났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2분의 1 mgh 똑같죠? 2배가 아니라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9번에? 질문해 괜찮아. 지금 여기 지면을 기준으로 한대. 그 말은 요 지점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고 이 D가 여기 높이가 D가 되는 거지.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나랑 관점이 좀 다른데 이 답지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증가가 여기서 D가 낙하한 거리야? 낙하한 거리구나. 낙하한 거리라서 그렇네. 그러면은 D가 이게 된다는 거구나, 그치? 자, 그러면 여기 9번에 기억이 아니고 첫 번째 그래프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의미랑 조금 달라졌는데, 자, 봅시다.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물체가 원래 있던 지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뒤로 가고 한대. 그럼 이때 위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 물체의 처음에 있던 높이를 라지 H로 합시다. 라지 H. 그리고 낙하한 거리가 D야. 그럼 이 물체가 D만큼 낙하했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죠? mg의 라지 H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왜냐면 위치 에너지 기준이 여기면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인 거잖아. 이게 라지 H 마이너스 D니까. 그럼 요식 잘 보면 mg 라지 H 마이너스 mg D. 자, 우리는 D하고 위치 에너지의 관계식을 알고 싶어. 자, D하고 위치 에너지 관계. 요거는 상수죠, 상수. M 정해진 값이고 G도 정해진 값, H도 처음 위치 정해진 값. 얘는 그냥 상수항이야. 상수항이고 D하고 마이너스로 1차로 비례하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그래프의 Y절편은 얼마? mg 라지 H.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mg. 기울기가 마이너스 mg고 Y절편이 mg 라지 H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문제 해석을 잘못해서 아까 그냥 1차에 비례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낙하한 거리에 대한 그래프. 물체 높이에 대한 게 아니라 낙하한 거리에 대한 그래프다. 그 차이네, 그냥. 찬빈이만 질문한 걸로 봐서 찬빈이 빼고 아무도 안 푸는 공. 그런 거야? 잘못 봤어? 괜찮아. 어차피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되잖아, 그치? 내가 선생님이 지금 두 개를 설명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어? 기준점에서 높이를 뒤로 받느냐, 위에서 떨어진 거리를 뒤로 받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냥. 중요한 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차 함수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다음 11번 봅시다. 11번 시작. 자, 요 문제 아마 6월달 모의고사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포함이 된다면 아마 20번 내지 19번 정도에 다 포함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푸는 요령은 의외로 간단해. 자, 봐봐. 이 물체 레일을 따라서 쭉 운동하는데 얘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이랑 수직항력 존재하죠. 수직항력은 보존력이 아니지. 근데 수직항력이라는 힘은 항상 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면의 힘은 수직이고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은 면과 나라는 방향. 그 두 개 방향은 항상 90도지. 즉 수직항력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보존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일을 안 하므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 그 포인트 먼저 잡아낸 다음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상태를 정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계산한 다음에
그 합이 다 일정하다라고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상태를 정합니다. 여기가 1번 상태. 높이가 h인 지점에서 V제로 운동하는 게 1번 상태. 여기 바닥이 2번 상태. 이 지점이 3번 상태라고 해보자. 그러면 1번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구하는데,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 항상 기준을 정하라 했죠. 여기는 뭐 기준면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봅시다. 그냥 기준점. 그럼 여기 1번 상태일 때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 뭐 질량은 안 나왔지만 m이라 하면 되겠죠. 그냥.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자, 두 번째 상태. 위치 에너지 얼마죠?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자, 3번 상태. 위치 에너지 얼마야? 그렇지. mgeh. 운동 에너지는 0. EH 지점에 도달해서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면 1번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2번, 3번의 합과 다 같아야 돼. 쭉 나열해 보면 이런 거죠. mgh 플러스 2분의 1 mv0의 제곱은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고, 얘는 또다시 2mgh와 같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v를 v0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대. 그러면은 여기 1번씩하고 2번씩을 비교해보면 v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v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h가 남아요. 높이에 대한 식이 남아. 자, 우리 1번, 2번 한번 비교해봅시다. mgh 플러스 2분의 1 mv0의 제곱은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하고 3번을 비교해봐봐. 혹시 mgh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나? 그렇지. 2분의 1 mv0의 제곱이지. 왜냐면은 요 emgh는 mgh 플러스 mgh잖아. 그럼 요거 하나씩 지워버리면은 mgh는 2분의 1 mv0의 제곱. 그럼 얘가 2분의 1 mv0의 제곱이고 얘도 2분의 1 mv0의 제곱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mv0의 제곱. 얘가 뭐랑 같냐면 2분의 1 mv0이랑 같은 거 아니야. 자, 우리는 v를 v0의 형태로 놔두고 싶으니까 여기 v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그럼 양변에 2 곱해주고 m 나눠주고 루트 씌워주면은 v만 남겠죠. 그럼 v는 루트 2 v0. v0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의 관건은 상태를 지정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각각 얼마인지 다 쓴 다음에 합이 다 같다 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지워줘야 되느냐? 그거를 잘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12번. 12번 시작. 자,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 또 따져봅시다. 뭐뭐 작용하고 있어? 탄성력 작용하고 있고 중력 작용하고 있고 수직항력 작용하죠. 근데 수직항력은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니까 일을 안 하지. 일을 안 하니까 결국 탄성력과 중력만 작용하는 거랑 똑같아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 포인트 먼저 잡아내고, 자,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관건은 또 뭐냐면 물체가 평형점에서
진폭이 A. A만큼의 진폭으로 지금 진동운동하고 있는 거야. 진동운동하는 상황을 잘 보면 여기서 플러스 A인 지점에 갑니다. 이때는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자, A까지 와서 다시 어떻게 돼? 되돌아가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는 이 지점에서 정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잖아. 속도 부호가 바뀌려면은 0인 지점을 지나야지만 속도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한다. 마찬가지로 평형점에서 마이너스 A인 지점에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오면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즉, 이 지점에서도 물체는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상태 두 개만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여기 평형점인 상태. 두 번째, 이 물체가 최대 진폭 지점에 왔을 때의 상태. 자, 어차피 얘는 위아래로 운동이 없지.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변함이 없죠.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변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고려해야 될 위치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 자, 1번 지점에 왔을 때 이 물체의 탄성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0이죠. 변형된 길이가 0이잖아. 자, 저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이거 속도를 V라고 하자, 이때.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2번 상태, 최대 진폭 지점에 왔어. 이때 위치 에너지 얼마? 그렇지, 2분의 1 ka 제곱. 운동 에너지는 0. 순간적으로 정지하니까 0이죠. 그럼 문제 봐봐. x 이퀄 0에서, 즉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다. 요거 합이 요거 합과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a 제곱. 근데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죠. 2분의 1 mv 제곱. 요것은 2분의 1 ka 제곱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 x가 2분의 1a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자, 3번 상태를 지정해 봅시다. 여기가 3번 상태야. 중간 지점. 그래서 여기가 진폭이 2분의 a고, 이때의 속도를 v'이라고 합시다. v'. 그러면 3번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k에 2분의 a 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8분의 1 ka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자, 요거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mv' 제곱 더하기 8분의 1 ka 제곱.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2분의 1 ka 제곱. 그렇다면 2분의 1 mv 제곱은 얼마다? 8분의 3 ka 제곱과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a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a 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8분의 1 ka 제곱. 같지 않지? 3배 차이 납니다. 응? 뭐라고? 어느 부분에서? 처음부터? 자, 상태를 정한다는 건 이해가 돼? 요 지점에 있을 때, 요 지점에 있을 때. 그래서 1번 지점은 평형점이기 때문에 3번. 자, 3번은 여기 문제에서 지금 변형된 길이가 2분의 1 a. 중간 지점을 물어봤어. 그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변형된 길이는 2분의 a고, 이때 속도 모르죠? 속도를 모르니까 그냥 v'으로 놓은 거야. 그래서 3번 상태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에다가 변형된 길이 2분의 a. 전체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8분의 1 ka 제곱이고, 저 3번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값이 이거 합과 같아야 되지, 각각.
그 중에 얘랑 비교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은지 다른지 그걸 알아보려고 2분의 mv 프라임의 제곱을 계산해 봤더니 얘 넘기면 2분의 1 빼기 8분의 1의 ka 제곱이죠. 그래서 8분의 3 ka 제곱.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고 얘가 위치 에너지고 같지 않다라는 결과. 디귿. x가 a인 지점과 x가 마이너스 a인 지점에서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자, a까지 왔어. a까지 오면은 용수 처리 물체를 밀어내 아니면 당겨? 당기죠.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마이너스 a인 지점에 왔어. 그러면 밀어내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13번. 시작. 자, 얘 빗면을 내려와서 수평면을 미끄러지다가 용수철을 압축하는. 자, 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중력 있고 수직항력도 존재하고 탄성력도 존재하지. 자,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니까 상관없는데 수직항력이 여기서 일을 해 안 해? 안 하죠. 항상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는 처음에 미끄러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용수철을 압축하는 모든 과정까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상태를 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 출발하는 거 1번 상태. 빗면에 내려왔어. 2번 상태. 용수철을 최대로 밀고 들어갔어. 3번 상태.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를 초보자들이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지고서 그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래서 요 과정을 중간 과정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요거 세 개가 값이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였어? mgh였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d제곱.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보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니까 mgh는 2분의 1 k d의 제곱. 자, 2로 곱하고 k 나눕니다. 그리고서 루트 씌워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답 3번이네, 그치? 그래서 보존이 된다는 포인트 잡고 어떤 상태랑 어떤 상태가 같은가 그것만 잘 잡아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해 보세요.